박정수 사장님이시고요. 박정수 사장님은 전직이 이제 시간 강사와 연극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업 환경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만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 인큐템, 유니크 패밀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사랑하는 강사님이시고요. 건강의 문제로 가장 위험하게 그 위기를 가졌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고 인큐텐을 통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사업가이십니다. 모실 때 뜨거운 박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박정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인기텐 아이비오 박종숙입니다. 공유가 되지 않을까. 공유를 먼저 하고 전현무 사장님 못 들어올까봐, 입구에서부터 못 찾을까봐 잘 찾아왔습니다.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의 폴제인 필저에 대해서 이제 책을 1장에서 4장까지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읽어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이분이 쓰실 때 이 책의 목적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서문에서 나는 이 책에서 당신과 당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잘 들어보시면 내 통장에 개소리가 어떡하지?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건강을 10년 늘려줄 수 있는 이야기니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특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번성하고 번영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서문에서 이제 이게 일단 들어가고요. 왜 웰리스 사업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며 어떻게 그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1조 4천억 달러의 돈이 오늘날 질병 치료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전혀 관계없이 건강한 삶과 노화를 늦추기를 원하며 이곳에 소비를 더 집중할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매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판매는 적지 않은 잉여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배경이나 전문화된 기술 혹은 자기 자본 가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왜 이게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갈까? 아이고, 잠시만요. 자, 서문에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1930년대 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하락이 시작되던 1989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경기 침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불황의 최저점 찍었던 그해 나는 그와 정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무제한의 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고 몇 가지 예측을 했다. 전례 없는 경제 성장,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의 시기,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낮은 금리, 저인플레이션, 높은 경제 성장의 시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저금리, 돈에 대한 막대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인해 금리가 바닥까지 떨어져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는 돈의 값 이상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선택적 번영, 유통에서의 기회, 인터넷의 기회, 개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에서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경제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간다는 건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무제한의 부에서는 나는 그 당시 국민 1인당 부가 세계 최고였던 일본이 곧 무너지고 199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가 전례 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에서의 기회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의 억만장자는 제품의 생산이나
천연자원의 통제가 아니라 유통으로 돈을 벌 것이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저희가 기회가 지금쯤은 대표님들처럼 올라와 있었겠죠.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책을 접했더라면. 또한 인터넷의 기회는 1990년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되기 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경제가 흘러간다는 걸 알았다면은 과거형이잖아요. 인터넷이 부상할 것이고, 인터넷은 제품과 서비스 그 자체보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회. 그로 인해서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유통, 인터넷. 우리 경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향후 10년 동안 수백만이 아닌 수조 달러, 주소가 아닙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이제 제 일장을 보면은 경제 신화와 현실, 신화의 석유 공급 감소로 인해 경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저희 한국은 인재죠, 자원이. 석유가 팡팡 나면 엄청난 부자겠죠. 현대 세계 전반적인 경제는 점진적인 소멸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에 서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즉 석유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실은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석유 매장량은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다 떨어지면 파티는 끝난다. 신화 2. 실업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는 불황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이고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파산 사태 이후로 특히 9.11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테러 사태 이후로 미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치달았어요.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과 기회는 줄어들었다. 세계적인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값싼 노동력이 아시아 시장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실 속에서 미국 기업의 분위기는 암울하고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3. 최고 일자리는 모두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모든 정보통신 기술 IT와 다른 첨단 기술 일자리가 싱가포르나 인도 같은 곳으로 이전되고 있고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엄청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다 밖으로 내쫓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화 4. 인터넷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인터넷 호황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미 왔다가 지나갔다. 아니면 아이고, 속임수였을까? 1990년대 말 인터넷 회사들의 기업 공개 이야기는 기대는 컸지만 실제 소득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인터넷은 소문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신화 5. 자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뛰어들어요. 될 것이라 생각하고. 누가 건강보험과 퇴직수당을 날리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재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력을 갖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제가 20년 전만 해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투잡, 쓰리잡을 갖는 것이 이제 그때도 이런 경제책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재택 사업을 하면서 여행을 이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랑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노트북만 가지고도 이제 갈 수 있는데 차라리 재택근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으니까. 아이고, 신하육
개인 사업가가 성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축소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은 큰 기업이 집어삼키고 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에 흡수되고 인터넷은 직접 판매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거래를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진짜 땀나네. 오늘날 개인 사업가는 대규모 기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업가들은 이러한 경제 호황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주택 사업은 우리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겨우 100여 년 전에 시작되었던 기업의 시대가 이제 사업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2장 문명의 소사 아브라함 최초의 사업가. 유목민들은 예전에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정착해서 가축을 키우고 씨를 뿌리고 훨씬 더 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아브라함 최초의 사업가. 땅에서 식물을 심고 재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가 먹을 식량을 스스로 생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유목민에서 농부로 변신했다. 현대 사업가는 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 다니거나 부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믿고 가야겠죠. 자신이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다. 보다 높은 정신적 존재, 하나님이든 보다 높은 신이나 영적 실체를 명명하기 위해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단순히 식량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구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자유, 교육과 부의 기원. 오늘날의 사업가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서 출발하지만 창의력과 기술을 활용해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를 창출한다. 아브라함의 원칙, 사업가적 소유라는 발상이 지난 수천 년간의 경제 성장, 처음에는 더디지만 꾸준히 속도를 내는 데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대해 더욱 전문화될수록 개인의 생산량은 더욱 중대한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업, 한 가지 산업에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그 한 가지 일에 더욱더 능숙해진다. 한 가지 작업에 대해 더욱더 전문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그 색다르고 특이한 생산물을 다른 이들과 교육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는 더욱 증가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다른 개인과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근 도시, 이웃나라 그리고 마침내는 전 세계에서 교육할 사람들을 찾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언어들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경제적인 말들이잖아요. 일상적인 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술술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이 책이 또 내 거화가 되면서 내가 사업에 또 발전이 있겠죠. 부족의 경제학. 이 터널시아는 문제의 정의 자체가 그 누구도 정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답은 시야 밖에 놓여 있다. 그들의 과학은 오늘날 이른바 잘못된 전제로 불리는 것에 근거를 들고 있다. 그것은 터널시아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달력처럼 부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중심에 태양을 놓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다면 혼란은 사라진다. 우리 그 박진 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동설. 응? 또 뭔 소리를 하잖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느냐? 왜 자기 고집만 가지고 간다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 입각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좀 더 빠르겠죠. 암울한 과학, 오늘날 경제학은 200년
의학과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기본적인 이론이 없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내가 해온 모든 일은 부족의 신화가 틀렸음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제의 전쟁, 오늘의 테러. 지금 세계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20세기에 지금 현재 21세기죠. 분명하고도 생생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배웠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배웠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머리로서 그냥 아는 거겠죠. 바로 전쟁에 대한 입증된 해결책은 자유교육이라는 교훈이다. 전쟁에 대한 입증된 해결책은 자유교육. 자유교육은 부의 증가를 일으키는 엔진이다. 제4장 풍부의 경제학. 자유교육과 개인 소유가 경쟁을 파괴적인 힘에서 모두의 선에 이바지하는 힘으로 변화시키는 세력을 만들어낸다. 경제연금술의 6가지 법칙. 첫 번째, 우리의 정신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원은 무한하다. 경제연금술의 첫 번째 법칙은 모든 자원에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적 자원을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 법칙, 어떤 자원이든 기술이 공급을 결정한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자원이든 그 공급은 우리가 발견하고 얻어내고 활용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의 공식, 부를 결정하는 것은 순수 물리적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혁신과 창의성이다. 미가 그렇듯이 부는 말 그대로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등식이 있다. W는 P 곱하기 T. 기술의 발전은 정보 교환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를 빨리 주고받을수록 더 빨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자유교육이 갖는 힘의 비결 중 하나이다. 네 번째 법칙, 기술이 욕구를 결정한다. 새로운 법칙은 욕구를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라이다. 경제연금술의 네 번째 법칙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욕구 그 자체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수요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한계는 없다. 몇 년이 못 되어 새 자동차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요 또한 증가한다. 여섯 번째, 당신의 즉각적인 경제 가능성은 당신의 기술 격차에 달려있다. 기술 격차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사업가라서 엄청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술 격차이다. 자, 여기까지 책을 읽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위편한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잉크텐에서는 오리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섭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다른 친구들보다 강황이라고 하니 강황은 식품이고 또 커큐민은 약물이다 라고 그 커큐민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여줘도 그 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위 편한 세상을 그 산에서 만난 분에게 전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이는 60 넘으신 분이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우리 그 카테큐민하고 제가 이제 카테큐민 한 10알 정도 하고 커피를 늘 칼로 카페를 산을 이제 가지고 가요. 근데 약간 맛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 커피가 다른 커피에 비해 그분이 마시기에 편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거를 전달을 하면서 위편한 세상을 전달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처음 만나신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알고 보니 이분은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 남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간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 작은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위나 장을 지금까지 어떻게 내 생활 패턴을 만들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90% 거의 이상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염증,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분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갈 이 오리진을 그냥 전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루 세 번의 작은 선택이 위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고 면역력, 컨디션, 소화력 모두 좋아지는 이 편한 세상이 이 회사에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달을 했더니 물론 뭐 백피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수에 관련돼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상하게 좋다고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라고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 먹기가 편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오리진이 일단은 세 개가 가잖아요. 세 박스가. 그리고 이 유산균이 세 박스, 효소가 여섯 박스. 그래서 3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접했냐. 이렇게 계속 드실 거면 언제든지 싫다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분이 너무 편한 거예요.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하시는데 본인이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연세가 조금 뭐 이렇게 그닥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건강도 구독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이제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말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 남자분들은 당신이 좋으시면은 그냥 그 와이프한테도 먹어보게 하고 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말귀를 좀 못 알아먹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박스가 17만 6천 원인 거를 제가 이제 설명한 제가 잘못했겠죠. 17만 6천 원이 3개월 차로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이제 하시면서, 가입하시면서 이렇게 백피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이 뜻을 모르고 전체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때 한번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회사에 전화하고 나는 이걸 받지 못했다. 나는 이것만 오리진 이것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유산균하고 헷갈려 하신 거예요. 색깔을. 그러다 보니까 17만 6천 원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무슨 말을 하냐. 근데 이게 처음에 소란이 있었지만 이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 가격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달달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 카드 값에 신경을 안 써버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할 때를 뭐였냐면은 조금, 이거를 좀 더 손쉽게 하려면은 자꾸 제 거를 이렇게 드시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거 다른 사람한테 뭐 줘봤자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자꾸 왜 자꾸 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백피비가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이게 조금 더디어요. 더디지만 빠르더라고요. 더디지만 빠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급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로 인해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이제 우리가 위편한 세상은 오토십으로 알리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RRTM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소비만 할 수 있으면은, 나 자가 소비하면서 똑같이 알리는 거겠죠.
리테일링, 뭐, 리크루팅, 트레이닝, 동기부여, 여기 안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자, 그냥 소비만 하고자 하면은 소비자를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늘 이렇게 제품이 들어갔을 때, 그냥 손쉽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왜 우리는 말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못 알아먹고 있더라고요. 딴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 저도 그랬지만은 처음부터 소비자가 알 수는 없어요. 왜? 우리 그 시스템에 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와서 트레이닝하고 교육 훈련 받고 그때서야 우리도 못 알아먹는 거잖아. 아무리 해도. 그런데 내가 자가 소비를 하면서 그 상대를 후원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시스템 안에 트레이닝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사업자로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게 늘 함께 해주는 거죠. 그 처음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위편한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그러면은 그분이 드시고 있으니까 시스템에 안내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환경, 그 환경. 그래서 사람들한테 책만 보세요. 여기 줌이 들어오세요. 우리 거기 센터에 오세요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아요. 다 귀찮아요. 지금 날씨도 덥고 힘들고 거기 갈 시간에 시원한 에어컨에 그 움직이는 그 장소도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를 늘려가면서 그 소비자들, 충성된 소비자를 리크루팅 한 다음에 또 시스템 그대로 안내하고 트레이닝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 주고 우리가 더 어려워하고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더 누군가를 자꾸 가리키려 들고 나부터가 되냐. 왜냐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도 읽었지만은 내가 먼저잖아요. 주체는. 내가 먼저 참여를 잘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안내를 제대로 했느냐. 만약에 그 상대가 못 알아먹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안내를 못했거나,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어렵게 말을 했다거나, 뭐, 외래어를 썼다거나, 우리가 똑같은 말도 그 한국말은 좀 어려워요. 내가 평상시 쓰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나의 환경이 그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말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크루팅을 할 때 첫째도 둘째도 계속 제품이 나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계속 전화해줘서 계속 제품에 대해서 오늘 드셨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는 먹겠거니 그리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절대 진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가서 제품을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세일즈를 한 거죠. 한마디로. 세일즈를 해서 그 사람한테 판매를 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찾으려면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고 나가서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같이, 함께, 나랑 같이 한번 듣고 한번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뭐, 어렵게 얘기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요. 못 알아먹겠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교육 없이는 자꾸 교육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 또 어려워요. 교육하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가서 듣고 앉아있고 힘들게 그걸 다 알아서 해줘. 우리가 이 트레이닝 없이는 절대 인간은 교육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어도 이제 이 안에서 배운 게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어른이 돼가고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이 또한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이 안에서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배워가고 몰랐던 거를 알아가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성장할 거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이 생각 차이가 조금 더
한 센티씩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줌 미팅이나 이런 오프라인 미팅이나 교육이나 홈 미팅이나 그 특별히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려고 들면은 더 발을 빼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그냥 올 수 있게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오고 올 수 있게 자꾸 전화 그리고 같이 가주고 집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게 먼저 제가 교육을 듣고 배운 거겠죠. 제가 먼저 이제 교육을 들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안내가 돼야 그 사람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그 장소에 일단 와야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동기부여는, 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때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의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접할 때 활짝 웃어야 돼요. 일단 나부터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상대에게 에너지를 먼저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에너지가 충분해야, 밝아야, 그러니까 계속 그 줌을 외우는 거죠. 즐거운 일이야. 그렇지. 괜찮아. 엄청난 일이야.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해야 딱 이만큼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요. 딱 진짜 이만큼, 눈곱만큼. 근데 일단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도 새벽에 어떤 전화를 받거나 그랬어도 이런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바로 그 상대는 바로 그 에너지를 받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계속 나에게 좋은 거를 가져가고 그 어떠한 웃을 일을 만들어주고 내가 나에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계속 줌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마법에 걸린 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너무 즐겁다. 웃을 일이 엄청 많을 거야. 계속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한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RRTM이라는 거를 입각해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조금 더 내가 못 알아먹겠으니까 솔직히 못 알아먹겠어요. 하지만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고 리크루팅은 어떻게 하고 리테일링은 뭐고 계속 외우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어, 저 상대를 어떻게 하면은 더 성장시키고 저 상대에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항상 말을 해요. 아침에 미라클을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지혜를 생겨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근데 어렵게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빨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안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이 안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되고 559 하잖아요. 우리 그 다섯 명이 또 다섯 명을 가지고 다섯 명이 또 아홉 명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침에 그 에너지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건데 쉬워요. 쉬워.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이냐도 잘 이제 봐야 되겠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면은 감수성도 있어야 돼요. 감수성만 또 가지고서는 안 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아이들을 꽃과 같이 생각하려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절대 손이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사람의 상처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오늘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나에게 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꽃과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만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운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순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꼭 아니어도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씩 그래 나와 같이 지금 아무도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불태웁니다.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꽃과 같은 우리 박종 사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 송재림 사장님께서 같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